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어제 제가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14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5차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별리그 4경기가 치러진 상황에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이 나왔고 심지어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16강은 물론 조 1위까지 확정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떠날 때 힘을 굉장히 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주축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 그리고 노이어 선수 고레츠카 선수를 아예 아틀레티코 원정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휴식을 부여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상당히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동기부여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16강 진출이 좌절됐다고는 하나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칠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6강이 이미 좌절된 팀들도 3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리고 16강을 확정지은 팀들이 자국 리그죠. 프리미어 리그든 프리메라리가 등 그리고 분데스리가 등 자국 리그에서 다음 상대가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팀도 얼마나 힘을 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팀은 지금 6팀이고 미넨, 맨시티, 첼시, 세비야, 바르셀로나, 이 유벤투스 이 6팀만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 해당 팀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자국 리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제가 면밀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42회차와 똑같은 매치업이 들어왔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경기였는데 그 해당 42회차 같은 경우에는 41회차에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아서 2월 금액이 발생을 했고 42회차 때에는 1등이 딱 한 명이 나왔습니다. 16억의 1등 상금을 독식을 했을 정도로 이번 51회차에 들어오는 매치업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매치업은 굉장히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유불리가 그리고 전력이 세냐 약하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 51회차 그리고 42회차 매치업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매치업 중에서는 상당히 아리까리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오전에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조금은 늦어진 이유가 그래도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자료를 취합을 했다는 점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배트맨 온라인 홈페이지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50분까지 판매를 하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아이디로 예치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치금을 넣어 두시고 구매 마감 시간 1시간 전이나 미리미리 조금은 안전하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시간이 임박할 경우에는 접속자가 폭주를 해서 결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써 구성한 픽을 사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구독자분들을 몇몇 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볍게 물 한 잔 마시고 승무패 51회차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바로 초안픽과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이 주황색으로 취합한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과 홈페이지 해당 팀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감독들의 기자회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로코모티브와 짤츠부르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안픽에서 단통패, 로코모의 단통패를 봤었는데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로코모티브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굉장히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데 바이에른 미넨과 1대2 아쉽게 패배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비길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쉽게 지지 않는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코모티브입니다.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 경기 자국 리그에서 러시아 리그에서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승 1무 2패를 기록을 했고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5번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강력한 팀들을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짤츠부르크 원정 1차전이었죠.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또 무승부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그런데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4무 4패를 거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전 스트라이커인 스몰로프 선수가 리그 3골로 조금은 부진했던 이 스몰로프 선수가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공격의 어떤 밸런스 면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로프 선수가 부상해서 지금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안톤 미란축구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전에서도 골을 넣었었던 이 미란축구 선수가 혼자서 로코모티브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독박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코모티브의 화력이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톤 미란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렉세이 미란축구 선수와 쌍둥이 선수인데 그 알렉세이 미란축구 선수도 로코모티브의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쌍둥이가 미란축구 형제 이 쌍둥이가 측면 공격을 책임졌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알렉세이 미란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로 이적을 해가지고 안톤 미란축구 선수 혼자 지금 공격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경기력이 고점이 나온다고 해도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리그가 지금 관중들이 입장을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특유의 그러한 서늘한 분위기에서 홈 관중의 열렬한 지지까지 얻는다면 로코모티브 특유의 지지 않는 경기력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짤츠부르크 사이드를 보던 이유는 짤츠부르크가 직전 리그 원정 경기에서 8대2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소보슬라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두 골이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순도가 떨어지는 해트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보슬라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이 소보슬라이 선수의 발끝이 살아났다는 점은 짤츠부르크가 공격면에서 조금은 압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백업 자원 공격수인 코이타 선수도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주축 공격수인 황희찬과 홀란드가 떠난 이후에 주전으로 도약했던 이 다카 선수까지 부상해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슬라이, 코이타, 다카가 버티고 있는 이 짤츠부르크의 화력을 로코모가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짤츠부르크가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당시에 노이어 골키퍼가 선방일 10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짤츠부르크가 화력 자체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보다 그래도 로코모티브의 수비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지금 로코모티브가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A조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3점인데 2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이 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어쨌든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노릴 거라고도 보여지지만 반대로 보면은
지금 최종전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기엔 조금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짤츠부르크와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린 3위 자리를 놓고 대결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로코모티브가 짤츠부르크에게 패배를 하지 않는 경기만 하더라도 승점 4점을 확보하게 되고, 지금 짤츠부르크는 승점이 1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코모전에 비기기만 하더라도 조 최하위가 지금 거의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는 것은 조금은 버겁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해당 매치업에서 리그 3위 자리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위 자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로코모가 현실적으로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3위 자리를 유로파리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한다면 무승부가 충분히 나올 구조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 짤츠부르크 전 이후에는 러시아 리그에서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루빈 카잔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그렇게까지 홈에서 무리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저는 무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픽에서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를 봤었는데 승무 AT 사이드로 조금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에른 뮌헨의 한지 플릭 감독이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 경기 AT전 이후에 리그에서는 2위인 라이프치히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해당 경기까지 고려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주축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 고레츠카 선수, 그리고 주전 골키퍼인 노이어 선수까지 AT전 원정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따라서 지금 노이어 골키퍼 대신 뉘벨 골키퍼, 이 뉘벨이라는 젊은 골키퍼가 AT전에서 골문을 지키게 되는데, 이 니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컵 오브리그 경기에서 한 경기만을 소화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골키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반도프스키와 고레츠카와 노이어까지 없는 상황, 그리고 중원에는 톨리소 선수까지 다시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이 아닙니다. 미넨이.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점 5점으로 로코모티브에게도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걷어놔야 최종전에서 승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AT가 지금 수아레즈 선수가 코로나19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기록을 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바이에른 뮌헨이 스페인 원정을 떠나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원정에서 29경기에서 15차례나 패배를 했던 경험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2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뮌헨이 상대적으로는 스페인 팀들의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고전한 모습을 보여왔고, 베스트 멤버 레반도프스키, 노이어, 고레츠카 등이 빠지고 보아텐과 톨리소 등이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1차전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조슈아 키미까지 지금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아무리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빠진 미넨을 상대로 충분히 지금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잡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틀레티코의 고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한 골차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 경기는 초안픽에서 무패를 잡았던 것을 AT 사이드 승무로 조금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를 보셔도 되는 것이, 지금 아무리 주축 선수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백업 자원으로 있는 코망과 르로이 사네 같은 수준급 선수들, 그리고 그나브리 선수까지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르로이 사네, 더글라스 코스타 등 굉장히 걸출한 윙어들이 많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아레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골 결정력 부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넨 사이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충만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소한 무승부는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메넨글라드바흐 대 인터 밀란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는 승무패 올마킹을 했었고 저는 3번은 그대로 한번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인터밀란은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5대5 매치업 상당히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경기라고 판단을 했고 승무패 모두 지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제가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취합을 하는 것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인 플레 선수가 부상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챔스 경기에서 무려 3골 3도움이나 올리고 있는 이 플레 선수가 들어온다면 메넨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자국 리그에서 샬케도 홈 경기에서 4대1로 패고 왔고 샤흐타르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플레 선수까지 들어온다면 충분히 지금 막강한 화력이 조금 더 살아날 여지가 있고 다만 벤세바이니 선수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왼쪽 풀백인 벤세바이니 선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프만 선수는 지금 2선 자원인 호프만 선수는 처음에는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 따르면은 부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프만 선수까지 백업 자원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인터 밀란을 상대로도 충분히 막강한 화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아르투로 비달이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베테랑 풀백인 콜라르포는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콜라르포와 비달을 제외하면은 인터밀란 역시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지금 승점 2점으로 B조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6강 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밀란은 무조건 메넨글라드바흐전을 승리를 하고 최종전에서 샤흐타르까지 무조건 이겨둔 다음에 다른 팀들이 미끄러져 주길 바래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만 최소 3위를 확보해서 유로파 리그까지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메넨글라드바흐 를 이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그래도 루카쿠 선수가 직전 사소올로전에선 10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메넨글라드바흐와 1차전에서 2대2로 비겼는데 그 인터밀란이 극장골로 비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나 심판 판정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불리했던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최소한 투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밀란이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아니면 도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화력이 먹혀들 경우에는 인터밀란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데 메넨글라드바흐가 날카로운 역습을 친다면 충분히 인터밀란이 공격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이 경기는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조금 유리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나올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전하게 승무패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마르세유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인데 굉장히 5대5 매치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장자 및 부상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백업 센터백 자원인 발레리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백업 자원인 라돈치치 선수가 근육으로 아웃이 됩니다. 지금 주전급 자원으로는 중앙 미드필더인 쌍송 선수만이 낭트전에서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올림피아코스전에서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인 쌍송 선수와 오른쪽 풀백인 사카이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쌍송과 사카이 선수만을 제외하면 그래도
주요 선수들이 모두 올림피아코스전에는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올림피아코스 쪽에 조금은 결장자가 많습니다. 베테랑 공격수인 발부에나 선수가 아웃이 됐고 지난 마르세유 전에서 올림피아코스가 후반 막판에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때 그 극장골을 넣었던 핫산 선수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 발부에나와 핫산이 나오지 못하는 올림피아코스가 조금은 화력 저하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엘 아라비 선수가 그리스 자국 리그에서 5골을 넣고 있는 이 엘 아라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점은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조금은 활용 약화를 줄일 수 있는 점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발부에나 선수와 지난 마르세유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핫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원정에서는 그만큼 홈 극강 포스를 보여주는 것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팀인데 지금 오른쪽 측면 자원인 란들로비치 선수까지 코로나19로 결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 쪽에서 활용 약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안 경기에서 낭트전에서 홈 경기를 치렀는데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베네데토 선수가 리그 9경기 만에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아무리 페널티킥이라고 할지라도 주전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이 베네데토 선수뿐만 아니라 공격을 책임져야 할 디미트르 빠예 선수와 토뱅 선수까지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주축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는 점에서 지금 마르세유가 리그 앙에서는 1패밖에 거두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4승 3무를 달리고 있는데 원래 마르세유가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를 달렸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도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마르세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도 마르세유가 원정을 떠났을 때 극장골로 패배를 했을 정도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고 보고 올림피아코스가 베테랑 공격수 발부에나가 나오지 못하고 마르세유전에서 골을 넣었던 핫산 선수까지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활용 약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축 공격수들이 살아난 마르세유가 홈에서도 2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전 낭트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빌어 봤을 때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무난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마르세유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포르투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강 진출을 확보를 했지만 1위 자리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를 하면서 16강 진출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가 맨시티 한 체급 위라고 보여지는 맨시티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지는 않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6강 진출을 확보를 했지만 제가 아침에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은 포르투 원정 스쿼드의 대부분의 케빈 데브라이너부터 스털링까지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르투전에서 그래도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1차전에서는 홈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맨시티가 역전승을 거뒀었죠.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데브라이너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데브라이너 선수도 포르투 원정 스쿼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반부터 나와서 승리가 조금은 유력해진다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로테이션을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역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들은 출전을 시키지 않을 만큼 포르투갈에서 승리를 거둬서 1위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를 상대로 맨시티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2위를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를 조금은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비에 치중하는 팀들을 뚫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르투를 상대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원정 명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향한 열망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포르투를 상대로도 열심히 경기를 뛰면서 1위 자리를 확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포르투의 단통 패의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포르투의 결장자로는 백업 미드필더인 그루이치 선수와 베테랑 수비수 페페 선수만 제외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출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페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페페 선수가 빠진 이후에 수비가 조금은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결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지금 원정 스쿼드에 포함이 됐고, 지금 아구에로 선수가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아구에로 선수와 나단 아케 선수만을 제외하면은 모든 자원이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포르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리버풀 대 아약스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승패 투포를 잡았었는데 승무로 과감하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에 제가 초안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제가 초합한 확정자를 보시면 밀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반다이크, 조 고메즈는 이미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미드필더인 티아고 알칸타라도 부상으로 복귀가 힘들고, 샤키리, 케이타, 아놀드 선수까지 지금 아약스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에서는 아약스의 승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를 잡았었는데, 제가 무승부로 튼 이유는 제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봤는데 리버풀이 지금 현재 승점 9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전이 미트 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 윌란전에서는 웬만하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미트 윌란전에서 패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아약스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 최소 2위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약스전에서 비길 경우에는 아약스와의 승자승 원칙을 따져봤을 때 리버풀이 우위에 서는 면이 있고, 지금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리버풀이 승자승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아약스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그리고 미트 윌란까지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미트 윌란전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아약스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를 확보를 하면서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리버풀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은 펼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비 밸런스를 안정화시키면서 날카로운 역습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리버풀이 원래는 빡빡하게 전방 압박을 취하면서 주도권을 쥐는 팀인데, 지금 부상자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압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약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할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리버풀이 자랑하는 모하메드 살라, 피르미누, 그리고 마네, 그리고 디오고 조타까지 있죠. 그러한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약스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리버풀에게 역습을 얻어맞고 패배까지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작정하고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그렇게 리버풀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나올 경우에는 아약스는 지금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탈란타와 승점이 7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지금 미트 윌란을 만나기 때문에 미트 윌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승점 10점이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약스는 최소한 리버풀전에서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8점을 만들어 놓고 최종전에서 아약스가 아틀란타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엔 최소 1위나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버풀전에선 패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도 의외로 최소한 무승부를 노릴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패보다는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에서 승패 투포를 잡았던 것을 최종픽에서는 승무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수비수 나다니엘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인데 리버풀의 챔스 스쿼드에서 지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다니엘 필립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은 이유는 다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울버햄튼전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지금 만만치 않은 조직력과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 울버햄튼 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한 무리한 경기 운영은 펼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 자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욱이 미트윌란전을 패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비기기만 해도 2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아약스 쪽에는 백업 공격형 미드필더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와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오가는 이 블린트 선수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쿠두스 선수를 제외하면은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도 충분히 안필드 원정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아약스도 리버풀전에서 패배를 하지 않고 최종전 아탈란타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노린다면 충분히 조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의외로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저는 최종픽에서는 승무 투폴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약스와의 1차전에서 리버풀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죠. 자책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해당 경기에서도 부상자가 꽤나 많았습니다. 더욱이 리버풀이 그때는 골키퍼가 아드리안 선수였는데 지금은 알리송 선수가 돌아왔죠. 그리고 아약스전에서 파비뉴 고메즈 조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마팁 선수와 파비뉴 선수가 합을 맞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비뉴 선수 말고도 윌리엄스 선수가 마팁 선수와 중앙 수비 조합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알리송 골키퍼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지난 1차전 아약스전보다는 그래도 수비 라인이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부상자가 많지만 아약스전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종픽 1부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 대 미트윌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탈란타가 미트윌란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던 경험이 있고 주중 경기에서 자파타와 일리치치를 이른 시간에 빼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해둔 아탈란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약스와 지금 승점 7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미트윌란전을 승리를 거둬놓고 최종전인 아약스와의 맞대결을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아탈란타가 미트윌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아약스와의 최종전에서 지지 않는 경기, 비기는 경기만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트윌란전에서 올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자원 의 부상자로는 파샬리치 선수만을 제외하는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에반데르 선수가 코로나19로 불투명하고 주전 미드필더인 카유스테 선수까지 코로나19로 불투명 상황인데다가 주전 센터백인 스피아트첸코 선수까지 징계로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트윌라는 지금 승점이 빵점으로 D조 꼴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인 유로파리그 티켓 가능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전급 미드필더들이 대거 결장을 하고 센터백까지 결장하는 미트윌란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일부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일부 업로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끊기지 않도록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2부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51회타 족식 분석 2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